역경 속에서 고결한 품성과 행복을 얻다. 스칸디나비아 격언에 부풍이 바이킹을 만들었다라는 말이 있다. 매섭게 몰아치는 차디찬 부풍 같은 가혹한 환경과 조건을 극복해 나감으로써 뛰어난 인물로 성장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역경을 헤쳐나갈 때 이 말은 큰 위로가 된다. 안락하고 안정된 환경이 행복을 이루는 전제 조건이라는 사고방식을 우리는 어디에서 습득한 것일까? 자신에게 연민을 느끼는 사람은 푹신한 소파에 앉아서 안락한 시간을 보낼 때조차 자기 자신을 동정한다. 역사를 돌이켜보라. 그 어떤 악조건과 열악한 환경에서도 최선을 다해 자기 책임을 완수하며 치열하게 삶을 일군 자가 고결한 품성을 갖추고 진정한 행복을 맞이했다. 인생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 노르웨이가 낳은 위대한 바이올리니스트 올레 불이 파리에서 콘서트를 열던 중 바이올린 현 하나가 끊어지는 돌발 상황이 발생했다. 그러나 불은 당황하지 않고 남은 연주를 훌륭하게 마쳤고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이를 두고 신학자 해리 에머슨 포스딕이 말했다. 현 하나가 끊어지면 나머지 세 현으로 연주를 마치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 누구의 인생이든 반드시 결핍된 부분이 있다. 푸념하고 절망한다 해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손에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나아갈 길을 개척하는 것만이 돌파구와 변화를 가져온다. 인생이란 그런 것이다. 인생에서 승리를 거둔다는 것은 그런 일이다. 좌절의 경험을 살려라. 시카고 대학교의 로버트 허친스 총장에게 걱정에 매몰되지 않는 비결에 관해 물었더니 다음에 대답이 돌아왔다. 누군가 레몬을 던지거든 그것으로 레모네이드를 만들라. 나는 언제나 이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노력한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긍정적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면 길이 열린다는 의미다. 이것이 위대한 교육자의 인생 철학이다. 그리고 어리석은 자는 그와 정반대로 행동한다. 조금의 시련이나 고민에 부닥치면 바로 포기하고는 난 끝났어라며 절망한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고 한숨 짓는다. 반면 지혜로운 자는 커다란 좌절 앞에서도 긍정의 자세를 일관한다. 이 불운으로부터 나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고 자문하고 현재의 역경을 경험과 기회로 삼아 성공으로 연결할 방법을 고민한다. 결핍과 손실로부터 이점을 발견한다. 중요한 것은 손에 쥔 이익을 활용하는 일이 아니다. 그런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인생에서 진정 중요한 것은 결핍과 손실로부터 이점을 발견하는 일이다. 그를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현명한 자와 어리석은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된다. 전기작가 윌리엄 볼리소의 말이다. 볼리소가 이 말을 한 것은 열차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후였다. 할 수만 있다면 나는 이 명언을 액자에 넣어 전국의 모든 학교에 걸어두고 싶다. 눈앞에 명확히 놓인 일을 해내라. 1871년 봄, 젊은 의학도가 우연히 꺼내든 책의 한 구절이 걱정이란 것으로부터 그를 해방하고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그것은 토마스 칼라일의 말이었다.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명확히 놓인 일을 해내는 것이다. 의과대 학원의 최종 시험을 앞두고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합격한다면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개원은 할 수 있을지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민하고 방황하던 젊은이가 운명처럼 만난 글귀는 오늘 하루를 충실하게 살게끔 만드는 기폭제가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당대 최고의 명의가 되었다. 세계적 권위의 존스 홉킨스 의과대 학원을 설립했고 영국 의학자가 누리는 최고의 명예인 옥스퍼드 의과대학 흠정 교수의 자리에 올랐다.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짐으로써 현재의 삶에 충실할 수 있었던 위대한 의학자 윌리엄 오슬러의 이야기다. 과거와 미래를 차단하고 오늘에 집중하라. 옥스퍼드를 비롯한 4개 대학교의 교수직을 역임한 의학자 윌리엄 오슬러는
예일대학교 학생들과 함께한 강연에서 이렇게 밝혔다. 혹자는 나를 비범한 두뇌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겠지만 내 친구들은 나 역시 지극히 평범한 두뇌를 가졌음을 알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그가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대체 무엇일까? 예일에서 강연하기 몇 달 전 오슬러는 대형 여객선을 타고 대서양을 건넜다. 그 배는 몇 개의 단순한 버튼 조작만으로 배의 각 부분이 육중한 철문으로 완전히 격리되어 방수구역으로 바뀌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었다. 오슬러는 그때의 경험에 빗대어 학생들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여러분은 거대하고 정교한 선박보다도 훨씬 경이로운 유기체이며 앞으로 더욱 길고 위대한 항해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의 일로 고민하지 말고 내일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쓰러지고 맙니다. 배의 불필요한 구역들을 철문으로 차단하며 지금 당장의 항해에 온전히 몰두하듯이 과거를 차단하고 오늘의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아직 오지 않은 내일도 차단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제와 내일의 일에 귀중한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오늘 할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다만 이것은 내일을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할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것이 내일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니까요. 가장 소중히 누려야 할 찰나의 삶. 인간 본성이 지닌 가장 비극적인 부분은 삶을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창문 밖에 피어있는 빨간 장미를 보려 하지 않은 채 지평선 저 너머 어딘가에 있을 장미 화원을 꿈꾼다. 어째서 우리는 이토록 어리석을까? 어린아이는 언젠가 키가 크면이라고 말하고 좀 더 자란 아이는 언젠가 어른이 되면이라고 말한다. 어른은 언젠가 결혼한다면이라고 말하고 결혼한 사람은 언젠가 정년을 맞이한다면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마침내 은퇴 후 과거를 돌아볼 때야 비로소 깨닫는다. 삶의 대부분이 지나가 버렸음을, 모든 것을 놓쳐버렸음을. 인생이란 하루하루 매 순간에 존재한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소중히 누려야 할 삶의 순간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는 그것을 너무 늦게 배운다. 오늘 닦아야 할 접시만을 떠올려라. 윌리엄 우드 목사는 몇 해 전 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심한 위통에 시달렸다. 통증이 극심한 데다 부친을 위암으로 잃은 가족력까지 있었던 터라 병원을 찾아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의외였다. 시민성 통증이라는 진단이 내려진 것이다. 사실 우드 목사는 교회의 온갖 일들을 도맡고 있어 언제나 긴장과 중압감 속에 생활했으며 그만큼 걱정 또한 많았다. 우선 의사의 권유에 따라 일과 마음의 부담을 줄이고 긴장을 풀기 위해 노력했지만 완전히 편안해지기는 말처럼 쉽지 않았다. 불필요한 걱정들을 왜 머릿속에서 내보내지 못하는 것일까에 대한 답을 찾던 우드 목사는 어느 날 설거지를 하면서 즐겁게 노래를 흥얼거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불현듯 깨달았다. 아내가 18년 전 결혼했을 때 앞으로 닦아야 할 모든 접시의 양을 떠올렸다면 완전히 질리고 신경쇠약에 걸렸을지 모른다. 그랬다면 저렇게 콧노래를 부르며 설거지하지도 않았겠지. 하지만 그녀는 오늘 닦을 접시에만 온전히 집중하기에 설거지도 즐기며 할 수 있는 거야. 그제야 우드 목사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게 지내왔는지 실감할 수 있었다. 오늘 사용한 접시를 설거지할 때 어제의 접시와 내일 닦아야 할 접시까지 마음속에 쌓아두고 걱정과 긴장에 매몰되었던 것이다. 그 후로 우드 목사가 걱정과 긴장으로 위통에 시달리는 일은 없었다.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한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다고 해서 자기 원망과 걱정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라.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했다. 자신이 가진 것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한 설령 세계를 손에 넣는다고 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는다. 성공적인 일에 의식을 향한다. 걱정으로 머릿속이 어지럽고 마음이 괴롭다면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고 자문해보자. 나는 무엇을 걱정하는가?
이를 차근차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막연히 걱정했던 것보다 사소한 일임을 깨달을 것이다. 우리 인생 중 약 90%의 일은 별일 없이 순탄하게 흘러가며 약 10%의 일은 문제에 부닥친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성공적인 90%의 일에 의식을 향하고 제대로 되지 않는 10%의 일을 머릿속에서 몰아내라. 그리고 만약 끊임없는 걱정으로 위궤양을 앓고 싶다면 제대로 되지 않는 10%의 일에 의식을 집중하고 성공적인 90%의 일을 무시하라.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든다. 온종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이다. 시인이자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의 말이다. 인간이 그 외의 존재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내가 삶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 또한 우리의 생각, 마음가짐이 인생의 성패를 가른다는 것이다. 생각이 인생을 만들고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렇기에 우리의 최대 과제는 건설적인 사고를 하는 것이라 확신한다.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어떤 문제에 직면해도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 로마 제국을 통치한 위대한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도 우리 삶은 우리의 생각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말 그대로다. 행복한 생각은 행복한 인생을 만든다. 불행한 생각은 불행한 인생을 만든다. 병든 생각은 병을 부를 것이며 실패를 생각하면 실패로 이어질 것이다. 자기 연민에 빠지면 모두가 자신을 싫어할 것이다. 마음의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는 오직 자신뿐이다. 반세기 가까운 생을 살며 확신하는 것이 있다면 인간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 자신뿐이라는 사실이다. 이는 철학자 에머슨의 말과 일맥상통한다. 정치적 승리, 소득 증가, 건강 회복, 그리운 법과의 재회 같은 외적인 사건들은 우리의 기분을 들뜨게 하고 앞으로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고양한다. 그러나 그것을 믿어서는 안 된다. 삶은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올 수 있는 존재는 우리 자신뿐이다. 쾌활하게 행동하면 기분까지 밝아진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 자체보다 그에 대한 자신의 생각 때문에 더 큰 상처를 받는다. 프랑스의 위대한 철학자 몽테뉴가 인생 지침으로 여겨온 말이다. 무슨 일이든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생각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에게 달려있다. 온갖 골치 아픈 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쳐먹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나아질 것이라는 팔자 좋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 바로 그 말이다. 커다란 시련이 닥칠지라도 의지를 다잡고 노력한다면 괴로운 마음을 떨치고 일어설 힘을 낼 수 있다. 하버드의 저명한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행위는 감정을 따르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 행위와 감정은 동시에 일어난다. 따라서 의지로 통제 가능한 행위를 조정하면 감정을 간접적으로 제어할 수 있다. 유쾌한 상태가 아닐지라도 마치 즐거운 듯이 말하고 웃으면 이윽고 감정까지도 즐거운 상태로 전환된다. 직접 시도해보자. 얼굴 근육을 움직여 미소를 짓고 등을 펴고 심호흡하고 쾌활하게 노래를 불러보자. 행복과 기쁨을 연기하는 동안 암울한 기분이 옅어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진리 중 하나다.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 우리가 사소한 문제로도 쉽게 짜증과 분노, 고민에 빠지는 까닭은 그 문제를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작은 일에 연연하기에 인생은 너무나 짧다. 영국의 정치가 벤저민 디즈레일리의 말이다. 프랑스 작가 앙드레 모루아는 이 명언 덕에 괴로운 경험들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종종 잊어버려야 하는 하찮은 일에 정신을 빼앗기기 쉽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자. 우리는 앞으로 고작 몇십 년밖에 살지 않는다. 그런데 나는 물론 누구라도 1년만 지나면 기억에서 지워버릴 일을
온종일 고민하고 절망하고 불평하느라 귀중한 시간을 낭비한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 숭고한 신념, 진실한 사랑, 가치 있는 일에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야 하지 않겠는가? 사소한 일에 연연하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도 짧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면 잃을 것이 없다. 중국의 작가이자 문화평론가인 리니탕은 진정한 마음의 평화는 최악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는 심리학적으로 에너지의 발산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 최악의 상황을 각오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더는 잃을 것이 없다. 어쩌면 홀가분하기까지 할지 모른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제부터 얻는 일만 남는다는 뜻이다. 단순한 이치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이 실패라는 사건에 매몰되어 분노와 좌절감에 사로잡히고 인생을 망친다. 원인은 그들이 최악의 상황을 직면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를 외면함으로써 개선할 방법을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한 노력을 뒤로 한 채 자신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점점 더 깊이 함몰된다. 피로를 막는 일은 걱정과 불안을 예방하는 일이기도 하다. 걱정과 불안, 그리고 피로를 예방하기 위한 제1규칙은 단순하다. 바로 자주 쉬는 것이다. 가능하다면 피로를 느끼기 전에 휴식을 취해야 더 효과적이다. 걱정을 막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피로를 예방하는 방법을 함께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종종 피로가 부정적인 감정을 심화시키고 걱정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피로가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기나 그 외 질병에 취약하게 만든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정신의학적 관점에서도 과도한 긴장과 피로는 걱정과 불안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저항력을 약화하는 요인이다. 시카고 대학교 임상심리학 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했고 긴장 완화의 치료 효과를 오랫동안 연구한 에드먼드 제이콥슨 박사는 완벽하게 이완된 상태에서는 걱정이나 불안 등의 감정적 상태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걱정이 마음을 점유하지 않게 한다. 호프교회의 존 밀러 목사는 이렇게 회고했다. 몇 해 전 나는 마음먹기에 따라 걱정과 근심을 얼마든지 없앨 수 있음을 발견했다. 걱정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이 대부분의 걱정을 저절로 해결해 준다는 사실도 알았다. 실제로 우리는 일주일 전에 자신이 무엇을 걱정했는지 떠올리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다. 그래서 나는 마음속에 걱정거리가 생기더라도 적어도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는 그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물론 문제를 완전히 잊어버리기는 힘들지만 걱정이 내 마음을 온통 점유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그 결과는 놀라웠다. 문제의 90% 정도가 일주일 안에 자연히 해결되거나 내가 마음가짐을 바꿈에 따라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저절로 이루어지는 성공은 없다. 미국 역사상 가장 다재다능하고 현명한 위인으로 칭송받는 벤저민 프랭클린은 매일 밤 진지하고 철저하게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신에게 13가지의 중대한 결점이 있음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중 3가지를 소개하면 시간을 낭비하는 것, 사소한 일로 고민하는 것, 타인의 의견을 반박하고 언쟁하는 것이다. 프랭클린은 이 결점들을 고치지 않는 한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없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매주 결점 하나를 골라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일주일 동안 결점을 고치기 위해 자기 자신과 싸웠고 그 결과를 세세히 기록했다. 그는 이 고단하고 치열한 승부를 2해가 넘도록 이어나갔다. 프랭클린이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으며 사랑받는 인물로 추앙받게 된 것은 결코 저절로 이뤄진 일이 아니다. 죽은 개를 발로 차는 사람은 없다. 1929년 한 사건이 미국 교육계를 뒤흔들었다. 로버트 허친스라는 청년이 시카고 대학교 총장에 취임한 사건이었다. 그는 식당 종업원, 벌목꾼, 가정교사,
판매원으로 일하며 학비를 모아 예일을 다녔고 대학 졸업 후 불과 8년 만인 30의 나이에 시카고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다. 대부분이 허친스보다 연장자인 교육 관계자들은 지나치게 젊다, 경험이 부족하다라며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언론도 일제히 공세를 퍼부었다. 그리고 취임식이 열리던 날 누군가가 허친스의 부친에게 말했다. 아침 신문에서 허친스를 비난하는 사설을 읽었는데 정말 해도 너무하더군요. 그러자 허친스의 부친은 담담한 어조로 답했다. 분명 도가 지나친 비판이었지. 그러나 기억하게 죽은 개를 발로 차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은가. 그렇다. 보잘것없는 인물을 공격하는 사람은 없다. 사람들은 뛰어난 인물일수록 그를 공격함으로써 만족을 느낀다. 인간은 본디 은혜를 쉽게 잊는다. 영국의 시인이자 평론가 세뮤얼 존스는 감사하는 마음은 엄청난 수양에서 빚어지는 결실이며 수양이 부족한 사람들에게서는 기대할 수 없는 열매다라고 말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바라면 실망하게 된다. 인간은 본디 은혜를 쉽게 잊으며 이기적이고 매정한 존재임을 기억해둔다면 기대에 어긋나는 일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복수는 유해무익하다. 어떤 이기적인 자가 당신을 이용하고 속이려 든다면 복수할 생각보다는 당신의 지인 목록에서 그를 삭제하라. 복수는 상대를 괴롭히기보다는 당신 자신을 더 해칠 것이기 때문이다. 별난 이상주의자의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는 미국의 한 경찰청에서 발행한 외보에 실린 글이다. 복수심과 분노는 과학적인 관점에서도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 시사 화보지 라이프에 이런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고혈압 환자의 주요 성격적 특징은 분노다. 분노나 억울한 감정, 복수심에 사로잡히다 보면 만성 고혈압과 심장병의 발병률이 높아진다. 예수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한 것은 단순히 인간의 윤리관을 설파한 것만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건강에 이로운 가르침을 전하는 의도가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분명한 것은 그 말을 따름으로써 고혈압이나 심장병, 위궤양을 포함한 많은 병을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적을 향한 복수의 불길은 자신에게 깊은 화상을 남긴다. 적을 향해 복수의 불길을 지피지 말라. 그 불은 당신 자신에게 깊은 화상을 입힐 것이다. 세익스피어의 말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원수를 포용할 수 없다면 적어도 우리 자신을 사랑해보자. 우리의 감정이 적에게 지배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적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불행한 생각과 걱정에 사로잡혀 우리의 외모, 건강, 행복이 무너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 불행에 빠지는 비결. 불행해지는 비결은 간단하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불행한가를 고민하는 시간과 여유를 가지는 것이다. 노벨 문학상의 작가 조지 버나드 쇼가 한 말이다. 정말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일로 고민하는 것은 지금 당장 그만두자.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자. 몸 구석구석으로 뜨거운 피가 돌기 시작하고 심장은 힘차게 뛸 것이다. 머리가 맑아지고 온몸에 생명력이 넘치는 대신 쓸데없는 걱정거리는 저 멀리 날아갈 것이다. 지나친 걱정으로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열심히 일하자.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값싸지만 효과 만점인 묘약이다.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데일 카네기의 말에서 가져왔다. 오늘 소개한 카네기의 자기관리론은 인간관계론의 후속으로 이 책 또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다. 이 책은 오늘날 여전히 전 세계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으로 걱정과 불안에서 벗어나는 방법들에 대한 여러 현인들의 이야기와 일화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책은 실제로 내가 20대에 읽고 많이 힘을 얻었던 책이기도 하다. 나의 20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불안하고 막막한 날들의 연속이었다. 특히 여기서 나오는 토마스 칼라일의 글귀는 이후 내 인생의 모토가 되었다.
우리의 중요한 목표는 저 멀리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명확히 놓인 일을 해내는 것이다. 나는 미래를 걱정하는 대신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하루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했다.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일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걱정에 대한 유일한 해독제는 행동뿐이다. 해야 될 일을 하면 걱정은 자연스레 사라진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만 걱정할 뿐 정작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는다. 당신이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 아무리 걱정한다고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당신을 더욱 괴롭힐 것이다. 당신이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면 펜을 들고 다음과 같이 써보자. 지금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자. 우리는 걱정하는데 시간을 허비하며 소중한 현재를 잃어버린다. 나를 괴롭히는 것은 대부분 현실 그 자체보다 그것에 대한 걱정이다. 유대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인간은 죽게 되면 그 시체를 벌레에게 먹히고 만다. 그러나 살아있다 하더라도 근심 걱정에게 먹히고 말 때가 있다. 나는 당신이 이미 지나간 과거와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느라 우리에게 주어진 귀중한 오늘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한다. 근심과 걱정을 안고 살고 있다면 오늘 소개한 책 카네기의 말을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 그리고 근심하지 않는 나비처럼 살아가길 바란다. 나비가 있다. 목숨이 하루도 채 남지 않았다는 사실 따위는 조금도 괴념치 않고 그 갸냘프고 아름다운 날개에 이윽고 차디찬 밤이 찾아들 것을 걱정하지 않고 꽃과 꽃 사이를 힘차게 날아다니는 나비가 있다. 아침놀 중에서